8월 29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미주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장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경제 지표 남았잖아요. 그렇죠? PC부터 시작해서 소비심리지수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하면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 출현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만 빨갛고 나머지는 다 파래. 와. S&P 500 이 모습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보통 빨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6.38%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렇게 혼자서 왜 빨간지는 어제 어닝 결과니까 다 아실 거고. 여러분, 이런 시장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빨가면 다 빨겠지. 아니, 오히려 시장이 피바다일 때도 엔비디아는 약간 선홍색, 약간 들빨간색. 오늘은 보통 엔비디아가 저렇게 빨가면 시장이 다 빨개야 되거든요. 선지 해장국처럼. 마치 시장이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별을 구하는 것 같죠. 엔비디아 빠이, 너만 내려가라, 우린 간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 모멘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대 지수, 러셀 2000을 포함해서 4대 지수 가운데 2개가 빨갛고 2개가 파란데요. 이제 결과론적 지수 봤을 때 나스닥이 빨갛고 다우가 빨갛고 나스닥이 빨갛고 S&P 500이 빨갛고 다우하고 러셀 2000이 파랗거든요.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러면 이제는 나스닥, M7 버리고 다우나 러셀 2000으로 가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 멤버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욕 먹겠지? 아니. 뭐 웃을 때 아니죠. 많은 분들이. 근데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저희 미주노 가족들은 대응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알려드렸고 대응 되게 잘 하셨어요. 다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다우가 시장을 이끄는 시절은 끝났어요. 100년 전에. 다우는 보통 어떨 때 그러냐면 나스닥이 너무 힘들거나 그럴 때 살짝 저쪽으로 이제 헤지 차원에서 이제 갔다가 가지, 다우가 시장을 이끌 수는 없고. 근데 러셀 2000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러셀 2000은 일단 지금 시장이 제가 호가호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자성어로 사자성어, 호랑이가 사라진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하는. 여전히 큰 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큰 손들은 올해 전반기에 1분기, 2분기 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심지어 슈마콘까지도 돈 억수로 벌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리할 필요 없거든. 이명 따고 배짱이거든.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1교시, 2교시, 3교시 때 제가 수익 내면은 항상 저는 그다음부터는 따고 배짱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을 하는 저 같은 경우도 4교시 때, 4교시는 언제냐면 동부 시간으로 12시부터 이제 장 끝나는 시간대거든요. 그때 항상 제가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교시 때는 할 때 최소화하든지, 그 원인을 물론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큰 손도 마찬가지인 거죠. 굳이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뭐 해리스가 대선 경합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확정된 거 아니고, 아직 TV 토론 9월 10일 남았고, 그렇죠? 그리고 파월이 연준이 금리 인하,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전반기가 오른 거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몇 프로를 하냐, 몇 BP를 하느냐, 그걸 지속되느냐. 또 한 가지,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닝을 바라보면서 큰 손들, 여기서 말하는 큰 손은 기관들이에요, 여러분. 기관의 큰 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이스. 예, 나이스. 리스크 관리 잘했어.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100불 깨졌을 때 그들은 들어와서 끌어올렸죠. 그렇죠? 그리고 서학개미들을 비롯해서 또 난리가 났죠. 또 묻지마 투자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는 이 엄청 물렸죠. 지금 누구의 물량을 받은 건가요? 기관들, 그들에게 떠넘기고 지금 유유히 사라지고 있는 거죠. 큰 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본격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0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러셀 2000 종목을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되겠죠. 미주노래 원아웃 기법 공모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들어온 분들이 지금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오라고도 안 들어오니까 상관 안 하고. 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할 텐데 좀 중국 뉴스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중국의 하웨이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여기 말고 이제 저쪽에 상장돼 있잖아요, 쟤네가. 보면은 일단은 폴더블 폰, 아무튼 이 카피하는 이 중국 놈들 아주 전기차도. 근데 여러분 저는 중국의 뉴스는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실적을 좋게 발표하고 부양책을 써도 중국의 핵심은 뭐죠? 그렇죠. 아웃 오브 차이나예요. 중국 밖으로 전기차가 얼마만큼 수출이 되는지, 중국 밖으로 뭐 전화기라든지 뭐가 되는지, 심지어 요즘 그런 뉴스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엔비디아 칩과 버금가는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된 AI 칩으로 뭘 만든다.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어떻게 되나.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카피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테이션, 짝퉁은 만들 수 있을지언정, 찐은 저기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중국이 짝퉁 많이 하는 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일론도 알고, 우리 황 사장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서 준비를 하고 찌꺼러기 던져주는 거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있잖아요. ASML.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네덜란드의 제동으로 또 다른 제약에 불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라이센스 갱신을 불허해버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전쟁으로는 러시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국, 타도 중국을 외치면서 지금 계속 커딩 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흐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자,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럴 줄 몰랐다. 뭐 많은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내용들은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EPS도 잘 나오고 레베뉴도 잘 나오고 잘 나왔죠. 제가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죠? 지난번 라방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베뉴가 잘 나오고 EPS가 잘 나와도 먼저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움직이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어제 엔비디아 어닝 발표를 저도 돌아오는 공항에서 봤거든요. 발표 후에 급등락을 막 엄청 했고 황 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또 해도 그닥 혹자는 황 사장이 검은 자켓 안 입고 났다고는 이 더운 삼복도에 검은 자켓 입으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동안 황 사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가 엔비디아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아내는 걸 보면서 시장에 시그널을 던져주기 했죠. 여러분 CEO가 주식 팔 때는 팔아야 됩니다. 워런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여전히 어마무시하게 팔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영상 8월 29일이잖아요. 자, 9월은 여러분 어떤 달이죠? 저는 9월이 시장이 좋았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설마 했다가 역시나. 9월에 이제 제 생일이 들어가 있는데. 설마 했다 역시나. 9월장은 정말 1년 중에 가장 큰 트라우마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장인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고 안 다를 수도 있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전히 월가에서는 엔비디아 저가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엔비디아 저가 매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들도 물렸거나 아니면 길게 봤을 때는 그래도 대장주 엔비디아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겠죠. 일단 미주노을도 뭐 엔비디아 호흡을 길게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대장 파턴을 일시적으로는 소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다우 30이 움직일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한 대장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자, 우버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AI 자율주행 개발을 영국의 스타트업 웨이브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스타트업하고 손을 잡고 AI 자율주행 개발을 계속. 근데 저는 이제 우버를 보면서 기존에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로보택시에서 막 웨이모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개발한 걸 가지고 우버랑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버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여러분 요즘이 이런 패턴이에요. 뭐 이렇게 누구랑 계약해 가지고 괜히 갑질 당하기 싫은지 아니죠. 그들이 돈이 있으니까 인재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 애플과 엔비디아가 여전히 오픈 AI에 엄청난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AI 빼고는 어디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AI 빼고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맞아도 투자를 못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리스크 관리에 최적화된 우리 워런 버핏 형님의 버크셔 해서웨이 와우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네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답니다. 와, 이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의 현인 우리 버핏 형님 형님이죠. 자, 100세가 넘기 전까지는 형님입니다. 버핏 형님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기술주를 제외한 기업 가운데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미국의 상장세가 됐습니다. 와우. 자, 어제네 어제. 자, CNBC 뉴스에 따르면 버크셔는 어제 0.75%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네요. 와우.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A입니다. A가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60만 불인가? 그렇죠. 자,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대기업으로 올해에만 28% 이상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18% 상승한 것에 비하면 와우, 진짜 잘한 거죠. 자, 미국의 상장사 가운데 1조 달러 클럽에 속한 기업으로는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M7. 자, 버핏은 1965년 경영난을 겪던 섬유회사 버크셔를 인수해서 지주사로 만들었고요. 보험회사, 가이코라는 보험회사 아세요? 로컬 지점은 없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부터 광고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인터넷 쪽으로 하는데 저는 가이코를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큰 손인 걸 보면서 야, 우리 버핏 할아버지 살아있네. 아까는 형님이라면서 또 할아버지래. 형님. 철도, 소매, 제조업, 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으로 탈바꿈시키게 되죠. 자, TP코엔의 분석가인 앤드류 클리스크먼은 버크셔의 주요 사업이 기술업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었었다면서 구경제 사업이 버크셔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버핏은 최근 투자에서 보수적인 전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버크셔가 보유했던 애플 지분의 절반 등 주식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6월 말 현재 버크셔 현금 보유액을 역대 최대치인 2,770억 달러로 늘렸고요.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28일 버크셔는 지난 23일부터 3거래일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약 2,470만 주, 와우, 한국 돈으로 1조 3,127억 원, 달러로는 9억 8,200만 달러를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이 버핏의 투자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월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매각에 대해 경기 침체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한번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거죠. BAC. 자, 지금 공시 나온 게 지난 쪽이니까 결국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엔비디아나 이때 훅 빠졌던 이거는 뭐 이런 거대 투자사들이 그렇죠. 시장을 끌어내린. 그들은 뭐에 준비하고 있느냐?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니까 좀 지금은 분위기가 살짝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광고가 많이 떠가지고 여기로 선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부금 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10시 57분. 이 영상을 동부 계신 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기 전에 들으시겠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또 저녁에 들으시겠죠. 지금 듣고 계시죠? 자, 어떻습니까? 프리장 선물 시장 굉장히 좋죠. 그리고 금리가 좀 오르고 비트코인이 58,000으로 빠졌네요. 비트코인이 항상 한 발 앞서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요거 시그널로 잡아가셔야 돼요.
자, 테슬라 소식 헤드라인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니? 광고가 좀 뜨죠. 핀비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자꾸 뜨는데 잠깐만요. 자, 비트코인 차라리 1시간 봉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 관련된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도치코인 조작 주장 소송 기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하나 지금 벌었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트위터 본사를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간다. 어디로 간다? 텍사스로 간다 그러죠. 일단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월가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게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둔 테슬라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 그동안 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죠? 테슬라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메가팩 판매가 계속해서 엄청난 테슬라의 수익을 안겨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독일 공장 건설을 위해 나무 50만 그루를 또 베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테슬라의 이거를 좀 발목을 잡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 테슬라 소식은 테슬라 뉴스가 없다는 게 또 테슬라 뉴스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도치코인 조작 소송에 승소했고 좋긴 한데 문제는 이런 거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트럼프가 자꾸 지금 또 우리 일론 파리 하잖아요. 자기 되면 일론을 어디 안 치겠다.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이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일론한테 원하는 거는 집중하라 이거죠. 그렇죠? 또 저렇게 막 이렇게 나대지 말고 그러다가 또 10월 10일 또 앞두고 이제 또 한 달하고 사실 남았죠. 뭐 연기한다라든지 아무튼 테슬라의 운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이벤트 한 번은 봐줬거든요. 10월 10일 날 딱 열었는데 볼 게 없다. 그러면 100불까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슬라를 향한 시장의 센티멘트는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최고 수혜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레드핀하고 테슬라. 레드핀은 여러분 큰 수익 냈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어저께 엔비디아 때문에 테슬라도 타격을 받았죠. 테슬라 움직임과 엔비디아 차트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가 추락할 때 같이 추락하거든요. 뭔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게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해가 올 한 해고, 그렇죠? 책 읽어주는 비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주가는 약간, 하지만 주가는 6개월 앞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내년에 그런 모멘텀을 제시해준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그게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나마 10월 10일 앞두고, 그쵸? 그 중국에서 FSD 이외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 200불 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 하지만 이럴 때 올라서 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의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은 주식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시장을 정밀 분석한 영상, 바로 이 영상 지금 보이시죠? 같이 연결돼서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거든요. 자, 시장을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영상이 조금 뜸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없죠. 레이벌데이. 자, 하루 쉬는구나. 쉬셔야죠. 저는 레이벌데이에 과연 미국의 소비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또 집중 취재하면서 나갈 거니까 주말에 본격적으로 또 영상에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주 6기 일단은 한 다음 달 정도에 인터뷰에 있게 되겠지만 미리미리 모집하니까 영상 하단에 보이시죠? 공부방 지원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VIP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들. 저희 공부방에 보면 여기 보면 오늘 만들었거든요. 여기 VIP 룸. 왜냐하면 지금 VIP 영상에서 제가 지금 급등, 특히 1교시,
그다음에 급등주 이 매매하는 법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면서 약속했잖아요. 종목 추천드리겠다. 근데 오픈 그 유튜브 게시판에 올리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VIP 이 디스코드 공부방에다가 바로바로 티커 지금 이제 올려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을 때는 섣불로 올려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방에 지원 안 하신 분들도 VIP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하단에 여러분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컨택을 해서 이 공부방에 VIP 룸만 VIP 방만 오시는 거예요. 다른 방 말고 초대를 할 테니까 아셨죠?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